안녕하세요.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 진행을 맡고 있는 유니그랜트의 이소라 컨설턴트입니다. 유니그랜트는 미국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전문 기업으로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통해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 지원 방법, 그리고 신청서 종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으려면 입학 원서와는 별개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 그리고 보충 서류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청 기한에 늦지 않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신청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청서 종류는 크게 FAFSA, CSS 프로파일, ISFAA, 그리고 학교 개별 신청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보도록 할게요. FAFSA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페더럴 에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청서예요. 하지만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교 내부 장학금인 인스티튜셔널 에이드 지급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가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모든 대학에 반드시 이 FAFSA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지만 국제학생은 FAFSA 제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CSS 프로파일인데요. CSS 프로파일은 컬리지 보드에서 제작한 미국 대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장학금 신청서예요. 이 양식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국제학생들까지도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정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약 200~30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200~300개의 문항은 기입한 답변에 따라 생성이 되기 때문에 CSS 프로파일은 개인화된 신청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ISFAA라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컬리지 보드에서 제작한 국제학생 전용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국제학생들한테 CSS 프로파일과 함께 또는 그것을 대신해서 이 양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는 CSS 프로파일과 같은 대표적인 공용 신청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대학 고유의 학교 개별 신청서를 통해서 장학금을 신청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린스턴 대학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이나 유펜 대학이 학교 개별 신청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그 4가지 양식은 대표적인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 서류의 종류이고 학생의 신분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신청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 전에 반드시 개인에 맞는 신청서 양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가정의 재정적 필요도가 충분히 보여지는 재정 상태라고 해도 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잘 작성하지 못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장학금을 보조받거나 아니면 필요도를 아예 입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보조 장학금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을 하되 장학금 산출되는 원리를 고려해서 가정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장학금 신청서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 서류를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팁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팁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라 입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심사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보고하는 숫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의 수입, 그리고 자산, 지출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무조건 수입이나 자산은 적고 지출이나 부채는 많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심사관이 봤을 때 가정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특정 항목의 금액이 유달리 높거나 너무 적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팁 2번째는 가정 분담금 작성에 주의하라입니다. 장학금 신청서에는
학생의 교육비로 연간 얼마까지 가정에서 직접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실제 학교에서 계산한 학비지불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게 썼다. 그러면 장학금 신청서의 설득력을 우리가 잃을 수 있고, 니드 어웨어 학교라면 합격률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항목의 답변을 너무 크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답변을 기재할 때는 가정의 학비지불 능력을 미리 예측해서 합리적인 수치를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마지막 팁은 서술형 섹션을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장학금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스페셜 서컴스턴시스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섹션은 수치화된 답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정의 재정적 특수 상황을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특수한 재정 상황이나 수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할 때 이 섹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치화된 답변으로 계산된 학생 가정의 학비 지불 능력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작성을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학금 결과에 유리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신청서 종류와 신청서 작성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